2024년 한국노총은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원칙과 명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노총은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정착시켜 나아가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그리고 또 현장. 이제 2023년 새해가 10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 4, 3, 2, 1.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쎄요. 좋은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물가가 너무 오른 것 같아요. 이사를 해보니까 더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회로 보면 너무 양극화의 속도가 빨라진 느낌이에요. 주변에서 현타 온다, 박탈감 느낀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한 해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서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정말 지난했던 1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 많은 것들이 퇴행하고 역행했던 2023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직본부 최인석 부장입니다. 저 웃는상이 아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정책 2본부 안은미 국장입니다. 정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활동이라면 어떤 게? 안녕하세요. 조직본부 남민우 국장입니다. 약간 되게 미간에 힘을 주시니까 예. 좀 무서워 보여서. 예. 안녕하세요. 여성청년본부 곽의신 실장입니다. 청년분들도 너무 어렵고 여성분들도 너무 어려워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입니다. 여기 봤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노동계약이 노동시간 유연화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이었죠. 노동정책이 노동자를 보지 않고 기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의 돌파구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자. 현장의 힘으로 강력하게 투쟁하자. 회원조합 순회를 하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조직력을 높여갔고요. 지역조직 역량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또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사건은 많은 현장 간부와 조합원들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기세를 모아 윤석열 정부의 노동 혐오와 탄압에 맞서 11월 11일 10만 규모의 대규모 노동자 대회 투쟁을 펼쳤습니다. 정부가 부추기는 귀족노조 프레임과 이에 따르는 노조 혐오 정서도 심각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비제도권 노동자들의 조직화도 신경을 많이 써야 했는데요. 콜센터 노동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조직화와 입법 활동을 전개했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조직화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광양 폭력 진압을 계기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지만 사실 한국노총을 대화의 주체로 보지 않고 일방통행만 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한국노총의 강력한 항의였습니다. 비록 정부와 대화의 문은 닫았지만 노동자의 민생에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표준생계비 산출, 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최저임금 인상 활동 등 노동자의 생계를 사수하는 사업을 펼쳤고요. 정년 연장 법제화를 위한 입법 활동, 고용보험 계약 저지, 공무직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 활동 등 일자리를 지키고 또 질을 높이는 활동을 광범위하게 펼쳤습니다. 정부 역행은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배제해 노동자 개입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연금 계약 저지, 공적연금 강화 활동을 전개했고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 공공성 강화 활동 등
선택복지, 약자복지로 역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정부는 비리노조 같은 악성 프레임을 씌워서 노동과 국민을 갈라치려는 시도를 계속했는데요. 회계 공시를 강요하고 국가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노조 길들이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합원과 대중에게 더욱 집중했죠. 노동계약과 노동탄압, 정책 대행에 맞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대중과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속한 동시에 난생 처음 노동문화제를 통해 노동의 가치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과 청년을 위한 사업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여성 노동 정책 마련을 위해서 여성 노동 포럼, 그리고 여성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여성 노동자 대회를 통해서 여성 노동권 강화에 매진했고요. 한국노총 청년위원회 발족을 위해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혁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했고요. 노동 존중 실천 국회의원단과의 연대로 한국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네, 올해는 불행하게도 저성장, 고물가, 세수 감소로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와중에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동계약 기조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장과 노동자의 마음은 세심히 어루만지고 노동계약에는 단단히 맞서 강하게 투쟁하는 내유외강의 한국노총이 절실한 2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재개된 사회적 대화에서 작은 이익을 위해 대의를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노동계의 대표로서 당당하고 담대한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급격한 산업전환이 가져올 복합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한 걸음 도약하는 한국노총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정책의 향방을 가를 22대 총선에서 단결되고 조직된 한국노총을 보여줍시다. 2024년도 한국노총은 현장과 더욱 소통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노동계약 저지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조직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조직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약하는 한국노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를 바라보며 현장으로 향하는 한국노총입니다.